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탄소 중립이라는 해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을 넘어선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 요구에 걸맞추어 많은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40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도 날로 늘어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 자전거 어울림도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교통수단별 부담률을 보면 자전거 중심 도시를 완성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끊김없이 이어진 자전거 도로, 어디에나 편리하게 마련된 자전거 주차 공간, 자전거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전거 관련 산업 등 시민사회와 도시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자료를 통해 지금이 우리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는 15세 미만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약 2배 이상 많아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인구 구성은 규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연 평균 증가율이 17.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고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484대로 전국 평균 471대를 훌쩍 넘어서 자동차 보급률이 자전거 중심 도시 조성에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방향 설정과 추진 정책이 우리 시를 자전거 중심 도시로 실현하느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 문제입니다. 볼라드가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 볼라드를 피하려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종종 있거든요. 이 노후화된 볼라드가 훼손되면서 반사지가 떨어져 나가 야간에 충돌 사고도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 혹은 의례적으로 차량이 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볼라드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전용 블록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행로나 도로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격이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설치된 수량 혹은 위치, 규격 등이 행정구역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수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4,000여 개소가 하고 있고요. 행정구역별로 동지역, 읍면지역에서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생활권별로 해서 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규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이제 80cm도 있고 1m도 있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통일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시각장애인은 정인 블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치 의무를 좀 확인하고 저희가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좀 유리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수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횡단도가 없거나 설계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교차 후의 문제입니다. 부장님,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 시민들이 법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의 1위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뽑았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시 자전거 횡단로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 횡단로를 횡단보도와 맞닿아 면접 설치에 이 보행자하고의 충돌 사고도 있는데요. 자전거 횡단로가 곡선으로 조형되는 결과도 또한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세종시 자전거 도로의 약 83%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이 포함되는 분리형 겸용 도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있고 비분리형 겸용 도로가 주로 없는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별 정비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공용 자전거인 어울링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데이터 부탁 좀 드립니다. 9월달 체험표입니다. 체험표를 통과시켜 올 한 27만 9천, 한 30만 명 정도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연으로 봤을 때는 한 180만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5월 말 기준 자료인데 그 21년 같은 기간에 대비 올해 5월 말 68% 증가에 이 어울링 앱 가입자 수가 1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세종시 시민 2명당 1명이 어울링에 가입하고 이 어울링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전거 이용은 이용자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탄소 발생 또한 줄여주는 교통수단인데요. 대전시 공유 자전거인 타슈의 최근 이용률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40만 2천여 건이 이용되었는데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는 106만 5천여 건이 이용되었습니다. 이용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배 폭증했습니다. 타슈가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도입된 1시간 무료 정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59분 동안 이용한 뒤 반납하고 다시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온종일 이용해도 무료인 셈입니다. 대전시는 1시간 무료 운영을 도입해 최근 행정안전부 주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상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영 자전거 어울림 이용료가 1년에는 3만원, 1회에는 1,000원입니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을 위해 1시간 무료 정책을 제안합니다. 부장님이 1시간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 말씀 주신 그 유어울림 도입으로 이용에 대한 세례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최근 우리가 비슷한 유어울림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요금 체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다 보니 대전의 이용률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이용률 증가가 대여와 반납의 편의성 때문인지 요금 체계 때문인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종시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을 보면 승용차와 도보가 단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자전거 분담률을 비교해 보면 6배가 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공영 자전거 무료화 정책을 더하면 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지금 전 세계는 자전거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고의 자전거 도시로 꼽히는 코펜하겐을 비롯해 유럽의 최대 대도시이자 오래된 역사를 가진 파리와 런던까지 자전거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입니다. 파리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차도를 자전거 도로 체계로 바꾸고 9개의 전용 자전거 노선을 만드는데 3억 유로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립한 자전거 계획에 의하면 향후 5년간 2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꽉 막힌 도로와 차량 행렬에 익숙했던 파리 시민들조차 자전거라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장님,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와 보행 중심 도시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후위기를 풀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100% 자전거 친화 도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세종도 만들어야 되고 또 자전거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의 여러 가지 역량을 좀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여름 유럽과 미국은 산불과 폭염으로 또 중국과 파키스탄은 엄청난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환경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니 기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조문들의 대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시작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철학자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숲과 도서관 그리고 자전거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